이 종잣돈을 일단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종잣돈을 만드는 데는 가장 기본이 절약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절약을 해야 되는데 절약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통장 쪼개기를 해가지고 통장을 이제 세 개로 이제 분류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 작성하는 습관.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비용 절약하기가 있어요. 빠숑의 세상 답사기 좋아요 구독 만세. 빠숑의 세상 답사기. 네. 일부 첫 방송이잖아요. 네. 또 안 떨고 잘하네. 네, 아니에요. 떨고 여기-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저는 이제 많은 분들 지금 뭐 이게 저희가 104주 됐나요? 그럼 한 100명 정도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처음 나오면 떠세요. 되게 너무 예쁘고 귀엽고 그랬었는데 동생들 나왔었고. 근데 대외적으로는 되게 카리스마 있고 이런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아닙니다. 내가 이제 2015년도에 면접 볼 때도 이랬어. 예, 안 떨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많이 배웁니다. 네. 그래서 2부 때는 아까 1부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이 좀 이제 시작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유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또 돈이 없는데요?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네,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도 처음에 재테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겠는지 그거에 대한 좀 선배로서의 좀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유림 팀장님이 하셨던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워낙 또 독서도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예. 일단은 종잣돈이 많은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죠. 저희가 뭐 부동산 투자든 간에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종잣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종잣돈을 일단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종잣돈을 만드는 데는 가장 기본이 절약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를 이제 절약을 해야 되는데 절약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통장 쪼개기를 해가지고 통장을 이제 세 개로 이제 분류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 작성하는 습관.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비용 절약하기가 있어요. 야, 이거 제목이 다 네.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네. 일단 네. 첫 번째 통장 쪼개기 같은 경우는 통장을 네. 원래 이렇게 되게 많이 세분화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법인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통장을 이렇게 많이 나누기는 관리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투자 통장. 투자 통장. 네. 말 그대로 투자할 때 쓰는 통장이에요. 이제 만약에 제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은 그 대출 이자나 이런 것들 나가는 것들도 다 네. 그 투자 통장에서 네네. 나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월세를 받았다 하면은 다 이것도 투자 통장. 그러니까 이제 네. 만약에 투자에 대한 것들은 다 그 통장에 다 모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뭐 중개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 투자에 관련된 돈들은 다 투자 통장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일단 투자에 대한 가계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내역들이 맞아요. 그러네요. 딱 예. 그게 이제 제 생활비랑 섞이지 않다 보니까 딱 그것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거래 통장인데요. 이 주거래 통장은 제가 월급 들어오는 통장. 네. 월급 들어오는 왜 저를 보고 웃어요? 왜? 많이 주십시오. 주거래 통장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고정 비용으로 나가는 거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집 월세라든지 아니면은 뭐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보험료 이런 것들. 관리비 뭐 그런 것들. 관리비 뭐 이런 것들. 또 차 운행하면 뭐 차 네. 쓰는 것들 그런 것들. 네. 예. 이런 주거래 통장이고요. 제가 이제 주유비 이런 거는 생활비 통장에서 쓰고 있어요. 주유비. 네. 오케이. 생활비 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마다 이제 금액을 정해가지고 이걸 생활비 통장을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 네. 뭐 50만 원이면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생활비를 정해놓고 그 네, 비용 맞아요. 내서. 안 그러면 이제 생활비를 이제 그냥 이걸 정하지 않고 쓰다 보면은 사실 이제 들쑥날쑥 하거든요. 많이 쓰기도 하고 이게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쵸. 이제 생활비 같은 경우는 딱 이것만 쓰겠다. 이렇게 해야지만 절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생활비 통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통장 3개월 정도 이제 내역을 보시면은 내가 얼마 정도 쓰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통계치를 가지고서 네. 자기가 이제 정하는 거죠. 내가 생활비 통장을 얼마를 쓰겠다. 딱 이 한도 내에서만.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요. 그 이제 자기가 얼마 쓰고 있는지 모르시는 몰라요. 분 많아요. 그러니까 네. 대충 얼마 쓰겠지라고 하는데 적어보면 다른 경우가 되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생활비 통장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제 돈을 이제 초반에 많이 썼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냉장고 파먹기를 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냉파 먹기. 맞아요, 냉파 먹기. 그리고 이제 커피 살 돈이 없다. 그리고 이제 집에 있는 카누를 타먹는 거죠. 카누.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비 통장으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네, 제가 앞으로 카누 많이 사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장 쪽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 통장을 따로 만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주거래 통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큰 돈이 들고 날고 예를 들어서 이제 월급이라든지 그 외에 좀 이제 또 투자로 넣을 돈들도 일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남은 그쵸, 돈들은 그쵸. 이제 투자 통장으로 넘어가지는 거죠. 예, 그리고 생활비 통장 말 그대로 진짜 우리가 쓰는 돈들 다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일종의 보면 어떻게 우리 가계부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장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래서 네. 통장을 쪼갰으면은 요만으로도 일단 재테크가 기본이 된다. 네. 저축할 수 있는 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예,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통장을 분류를 하셨으면은 가계부를 쓰는 습관도 계속 들여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잠깐 이제 가계부를 안 썼는데 내가 어떤 거에 지출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매일 밤 이거를 쓰거든요. 가계부를. 예. 그래서 이 가계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뱅크샐러드라든지 이런 좋은 어플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굳이 종이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 이제 그쵸. 어플 이용해서 네, 이제 어플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가끔 보시면은 엑셀로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쵸, 그렇게 그쵸.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자기 입맛에 딱 안 맞는 경우도 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이제 수기로 작성하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플이나 엑셀보다는 이렇게 직접 쓰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제 쓰면서, 오늘 내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썼지? 막 이러면서 이제 반성을 하게 되죠. 내가 왜 오늘 술을 산다고 했지? 막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이런 이제 가계부 어플이 나왔을 때 이게 뭐 연동을 시키니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이게 통장에서 거래된 것들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플도 네.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유림 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니까 내가 가계부 쓰는 것 같지가 않아서 네, 맞아요.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손으로 쓰는 게 제일 임팩트 있긴 해요. 엑셀 입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네, 손으로 맞아요. 쓰는 것들. 우리가 연필 잡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저는 일부러 아예 쓰고 있는데 이게 좀 자극이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가계부는 자기 전에 꼭 쓴다. 네. 매일 씁니까? 네, 매일 써요. 네. 야. 이게 한 번 밀어주면 계속 밀어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다이어리도 써요. 그래서 다이어리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도 쓰고. 일기를 쓴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제 내일 할 일들을 이제 정리하는 다이어리. 네.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다이어리도 쓰고 가계부도 쓰고 그 하나가 자체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 삶을 정리하고 그 다음 일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일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을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유림 팀장 같은 경우는 거의 진짜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했었구나. 이유가 있었네. 일을 잘하는 이유가. 아무튼 일하는 습관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주거비용 절약학인데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 상품이 되게 좋은 것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자산을 이제 많이 쌓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아니 너 돈도 많이 벌었는데 왜 월세 살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차피 싱글이고 제가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주거 비용에 제가 이게 돈을 깔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년마다 이제 전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만 월세 같은 경우는 1년 계약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도시 입주민랑 신도시들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전전하면서 그렇게 이사를 다니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주택자다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제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입주 물량이 많은 신도시를 이제 공략을 해서 거기에서 또 임대사업자 매물을 찾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제 주거 비용을 아끼고 있어요. 네, 지금 굉장히 짧은 그 멘트 속에 엄청난 정보들을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런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가족들이 없는 경우가 좀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애들 없는 경우. 맞아요. 학교 문제가 끼면은 여기서 거의 한 90%를 다 포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싱글이고 혼자 살고 이렇다 보니까 일단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좀 되게 자유롭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왜냐면은 저 회사가 이제 당산인데, 이건 저희는 이제 재택근무 위주로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같이 모여서 이제 미팅을 하고 이제 업무 분장을 하는데,
동탄에 산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처음에 또 동탄도 아니었어. 처음에는 또 창원이었어. 만났을 때는 갑자기 창원 살다가, 예, 갑자기 동탄에 이사 온다고 하는 거예요. 야, 좀 심적으로 멀다 그랬더니 신도시에 살아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얼마 전에는 청라로 이사 갔죠? 네, 맞아요. 야, 그래서 이제 제가 부러운 게, 이게 구축이 있는 신도시하고요, 신축이 있는 신도시는 달라요. 도시 기반 시설도 다르고. 일단 동탄도 호수공원이 넓게 있고 상가도 깔끔하고 청라 같은 경우도 수변공원 또 기가 막히거든요. 또 그거 앞에 산다는 거예요, 또.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이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반 시설이 많은 구축들보다 주거비가 더 싸죠. 훨씬 싸죠. 예. 그러니까 싼데 좋은 입지들, 좋은 상품들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들을 또 짧게 또 즐기기 위해서 어차피 월세기 때문에 이게 2년, 4년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대차 3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차피 그냥 또 새거 나오면 새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 오히려 1년이 좋죠. 어차피 월세기 때문에 뭐 묶여 있는 것도 상관없는 것들이니까. 예. 네.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임팩트 있는 말씀해 주셨네요. 네.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세 상품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전세 예. 상품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네. 일단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고요. 네. 순자산가액이 2억 8,800 이하인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아무래도 이제 시중 은행 금리보다는 조금 이제 싸요. 연 1.8%에서 2.4%까지인데. 보통 담보대출보다 훨씬 싸네. 많이 쌌네요. 예. 네, 그래서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일반 가구나 신혼 가구 같은 기준으로 수도권 3억까지, 수도권 외 지역은 2억까지 가능하고요. 네. 대출 한도 같은 경우는 일반 가구는 수도권 1억 2천까지,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 같은 경우는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다음에 대출 비율 같은 경우는 일반 가구는 전세금의 70%까지 가능해요.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3억,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가 3억이에요. 네. 그러면 3억이라고 하면은 70% 대출이면 2억 1천이잖아요. 그러면 2억 1천까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대출 한도가 1억 2천까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은 1억 2천까지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천만 원은 자기가 그거를 융통을 해야 돼요. 뭐 신용대출을 받든 아니면 자기 돈으로 하든지 간에 네. 그렇게 하시면 돼서 만약에 대출 한도 일반 가구에 1억 2천을 다 쓰고 싶다 하면은 1억 7천 정도의 전세를 얻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버팀목 같은 경우는 대출 이율은 좀 저렴한데 아무래도 한도 대출 비율이 조금 작아요. 70%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네네. 보통은 이제 전세 대출 상품이 80%까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70%까지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이게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안심 전세 대출이라고 있어요. 네. 이거는 무주택자도 가능하고요. 1주택자도 가능해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소득 여건도 관계없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랑 이런 분들도 다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연소득 1억 이하, 그리고 보유한 주택 가격이 9억 이하 충족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7월 10일 이후부터는 투기 및 투기 과열지구 3억 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에는 대출이 안 됩니다.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 이율이 저렴한 편이에요. 2.2에서 2.5%까지 가능하고 대출 한도 같은 경우는 최대 4억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장점이 전세 보증금 80%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80%까지 나오지만 신혼부부나 청년 가구 같은 경우는 90%까지 나와요. 야.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투자할 돈을 조금 세이브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세 자금이 없어서 전세를 못 구하신다고 하는 분들은 이거 충분히 다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금리고 90%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월세 보증금 정도면 전세를 구할 수 있다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심 전세 대출도 이용해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중소기업 청년이 대출이에요. 이런 게 있었어요? 준비청. 네. 네, 이게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저도 몰랐었어요, 이건. 네. 네. 근데 이거 대출 대상 같은 경우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 이하이면은 가능하시고요. 네. 외벌이일 경우 3,50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순자산가액이 2억 8,800 이하 무주택이면은 가능하고요.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 창업자이시면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시고 사대보험 가입되어져 있으시면은 웬만한 직장인들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정말 대박인 게 대출 금리가 연 1.2%. 왜 이렇게 싸요? 고정금리요. 그리고 대출 한도가 1억까지 가능해요. 와. 근데 더 대박. 대출 비율이 100%까지 가능합니다. 야. 그럼 우리 강연구원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사대보험 이제 가입되어져 있고 예. 그러면 이제 가능한데 가능하겠구나. 예. 전세금의 100%까지 가능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1억인 집을 구한다. 그러면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월 10만 원으로 내가 그 집을 그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10만 원이네요. 네, 10만 원이에요. 이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중기청 100% 매물 같은 경우는 조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집주인들이 이제 서류를 뭐 채권양도 계약서라든지 뭐 이런 주택가격 동의서 뭐 이런 서류들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까다롭고 이러다 보니까 좀 잘 안 해주려고 하는데 네. 저희 내 집 마련할 때도 그렇고 이런 전셋집 구할 때도 그렇고 발품 많이 파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좋은 집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10만 원에 살 수 있는 집이면 당연히 발품 팔아야죠. 네. 네. 강연구원 이 방송 편집하면서 꼭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전세 대출 상품을 통해 가지고 주거 비용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네. 아무래도 그것만 조금 세이브 돼도 내가 종잣돈 만드는데 훨씬 더 수월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네. 네, 사회 청년들 있잖아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금액 가지고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이 아주 핵심 입지 뭐 좋은 주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구할 수 있는 집들이 꽤 있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중소기업 청년대출 좋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